오늘은 지구의 육지와 바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표면은 크게 육지와 바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 중 어디가 더 넓을까요? 육지와 바다에 있는 물의 맛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계지도입니다. 갈색은 육지이고 파란 부분은 바다입니다. 선생님처럼 이 부분에 육지, 바다라고 적어봅시다. 그리고 지도에서 육지의 칸과 바다인 칸의 수를 직접 세어서 써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칸은 파란색이 훨씬 넓으므로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칸은 육지의 색이 훨씬 넓으므로 육지의 칸으로 셉니다. 혹시 애매한 칸은 반반으로 세어도 좋습니다. 육지의 크기가 절반을 넘으면 그 칸을 육지로, 그리고 바다의 크기가 절반을 넘으면 바다로 세면 됩니다. 지금 영상을 멈추고 육지와 바다의 칸의 수를 센 다음 여기에 적어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칸은 바다였고 여기는 육지가 더 많습니다. 선생님이 육지와 바다를 모두 표시해 보았습니다. 육지와 바다 중 어느 칸이 더 많은지 세보겠습니다. 바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 서른여섯 칸입니다. 그리고 육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칸입니다. 육지와 바다 중에 어느 칸이 더 많나요? 맞습니다. 바다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 관찰 53쪽입니다. 1, 2번 문제를 모두 푼 후 영상을 다시 재생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 전체 칸의 수는 50칸이었고 그중 육지의 칸은 14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36칸이었습니다. 육지와 바다 중 어디가 얼마나 더 넓은지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어 봅시다. 더 많다로 끝나는 문장이므로 바다 칸의 수가 육지 칸의 수보다 22칸 더 많다. 즉, 바다가 육지보다 더 넓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답을 고쳐두기 바랍니다. 다시 과학책으로 가겠습니다. 과학책 101쪽입니다. 지구 표면의 모습 중에 육지에 있는 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여름에 신나게 놀 수 있는 계곡도 있고 그리고 잔잔한 호수, 큰 강들도 있습니다.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입에 들어온 물은 어떤 맛인가요? 우리가 집에서 먹는 물처럼 아무 맛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은 어떤 맛이었나요? 물놀이를 하다가 입에 들어온 바닷물은 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지의 물은 짜지 않고 바닷물은 짭니다. 바닷물은 소금처럼 짠맛이 나는 물질이 많이 녹아 있어서 사람이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육지의 물을 깨끗한 정수 과정을 거쳐 마십니다. 혹시 직접 맛을 보겠다고 야외에서 계곡물이나 바닷물을 함부로 맛보면 절대 안 됩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색깔펜 들어주세요. 지구 표면의 많은 부분은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육지와 바다 중 바다가 훨씬 넓습니다. 바닷물은 육지의 물과 다르게 짠맛이 나는 소금 등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녹아 있어서 사람이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밑에 더 생각해 볼까요? 보겠습니다. 육지와 바다는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영상을 멈추고 육지와 바다는 어떤 점이 다를지 생각해 본 후 영상을 다시 틀어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육지와 바다에 사는 생물이 다릅니다. 육지에도 여러 가지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고 바다에도 여러 가지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지만 서로 살고 있는 생물은 다릅니다. 또 바닷물이 육지에 있는 물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물은 모든 생물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이므로 바닷물이든 육지의 물이든 깨끗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실험 관찰 53쪽 3번 문제와 더 생각해 볼까요에 각각 답을 쓴 후 영상을 다시 재생하세요. 같이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육지의 물맛과 바닷물 맛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써봅시다. 우리가 오늘 직접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짜지만 육지의 물은 짜지 않습니다. 육지와 바다는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육지와 바다에 사는 생물이 다릅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육지의 물보다 훨씬 많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마저 쓰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선생님이 지구의 환경 문제와 관련된 책을 2권 읽어줄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읽을 책은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 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에게 닥친 환경 문제가 무엇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넓은 바다 한복판 9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투발루에 로자와 고양이 투발루가 살았어. 로자와 투발루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노래도 같이 부르며 늘 함께 했지. 하지만 다른 게 딱 하나 있었어. 로자와 고양이 투발루가 사는 투발루 공화국은 남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입니다. 땅이 낮고 평평한 투발루는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져 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는 이산화탄소 때문인데 우리가 숨을 뱉을 때도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만 이 정도로는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이유는 우리가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물건도 만들고 자동차도 타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 투발루 같은 낮은 섬들은 점점 물에 잠겨가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언니 수영하고 올게. 로자가 투발루의 털을 쓰다듬고 바다로 가면 투발루는 긴 꼬랑지를 바짝 세우고 야자나무 숲으로 들어가지. 투발루는 물을 너무너무 싫어하거든. 둘은 이렇게 따로따로 한참을 신나게 놀아.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꼭 만났어. 투발루가 길가에 오독하니 앉아 로자를 기다려주었거든. 로자는 투발루와 수영도 같이 하고 싶었어. 투발루야, 언니가 수영 가르쳐줄까? 로자가 투발루를 품에 안으며 말했지. 야! 투발루가 싫다는 듯 몸을 움찔거리며 소리쳤어. 바닷물이 불어나잖아. 너도 수영을 배워야 해. 로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투발루는 뾰족한 발톱을 세우며 발버둥 쳤단다. 엄마, 물이 마당까지 들어와요. 둥근 달이 떠오르는 보름이 되자 바닷물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어. 바닷물이 불어나서 큰일이구나. 물은 자꾸만 불어났어. 투발루는 안절부절 못하더니 나무 위로 올라갔지. 양! 양! 그러고는 야자나무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마구 울었어. 그러게 수영을 배우면 좋잖아. 로자가 나무 위에서 떨고 있는 투발루를 안고 내려왔어. 아빠, 바닷물이 왜 자꾸 불어나요? 로자가 파란 바다를 보며 나직이 물었어. 지구가 더워져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거든. 그래서 바닷물이 불어나는 거야. 바다가 저렇게 넓은데 빙하가 녹는다고 물이 불어나요? 엄청나게 큰 빙하가 녹아내리니까 불어날 수밖에. 로자는 아빠의 말을 들으며 손톱만 물어뜯었어. 그러자 투발루가 까칠한 혀로 로자의 손을 싹싹 핥아주었지. 로자가 슬퍼 보였나 봐. 우리도 이제 투발루를 떠나야 한단다. 아빠는 한숨을 푹 내쉬며 저녁 노을로 붉어진 바다를 바라보았어. 여기를 떠나 어떻게 살지 걱정이구나. 엄마도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았어. 아직 우리 집은 물에 잠기지 않았잖아요. 난 여기가 좋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도 너처럼 여기서 살고 싶단다. 하지만 바닷물이 자꾸 불어나서 곧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될 거래. 어제는 마당까지 물이 들어왔잖아. 떠나기 싫지만 어쩔 수 없구나. 로자의 가족은 아주 슬픈 밤을 보냈지. 로자야, 며칠 뒤면 떠나야 하니까 짐을 챙겨야지. 로자는 투발루와 함께 짐을 싸기 시작했어. 투발루가 좋아하는 담요, 밥그릇, 놀이공, 장난감쥐를 모두 챙겼지? 그러고 나서 자기 것을 챙겼어.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빠가 그러는 거야. 로자야, 투발루는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가자. 로자는 깜짝 놀랐어. 아빠, 투발루를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럼 나도 안 갈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힘들게 살 거야. 그러니까 투발루는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가자. 싫어요. 절대로 안 돼요. 투발루는 수영을 못하니까 물이 불어나면 물에 빠져 죽을 거예요. 꼭 데려가야 해요, 아빠. 투발루도 데리고 가요. 네? 로자는 아빠의 팔에 매달리며 애원했어. 그럼 어쩔 수 없구나. 떠나기 전날 로자는 투발루를 데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 여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네를 타던 곳이야. 저기는 아빠랑 같이 공을 차던 곳, 엄마랑 같이 채소를 가꾸던 곳. 난 이곳 투발루가 좋은데.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던 곳, 나무 위에서 바다로 풍덩 뛰어들던 곳. 저 야자나무에는 우리 둘이 자주 올라갔었지. 난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 투발루를. 투발루야, 잘 기억해두렴.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땅을. 엄마, 잠깐 바다에 갔다 와도 돼요? 투발루를 떠나는 날 로자는 마지막으로 바다가 보고 싶었어. 조금 있다 떠나니까 빨리 와야 한다. 로자가 투발루의 털을 쓰다듬고 바다로 가자 투발루는 늘 하던 대로 긴 꼬랑지를 바짝 세우고 야자나무 숲으로 들어갔어. 로자는 바닷가를 거닐다 돌아왔어. 그런데 투발루가 보이지 않았어. 엄마, 투발루 어디 갔어요? 글쎄, 너랑 같이 나가지 않았니? 로자는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달렸어. 로자가 바다로 가면 투발루는 야자나무 숲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투발루야, 어딨어? 이 바보야. 이제 가야 한단 말이야. 얼른 나와, 제발. 로자의 눈에선 쉬지 않고 눈물이 흘러내렸고 코는 새빨개졌어. 로자야,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야 해. 투발루는 할아버지가 잘 키워주실 거야. 싫어요, 아빠. 난 투발루랑 같이 갈 거예요. 로자가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려 하자 아빠가 로자를 안아 올렸어. 아빠, 조금만 더 찾아봐요. 네, 아빠. 하지만 아빠는 로자를 안고 비행장으로 급하게 걸어갔어. 비행기 탈 시간이 다 되었거든. 비행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 투발루다! 그 순간 창밖으로 멀리 콩알만하게 투발루가 보였어. 로자는 안전벨트를 풀려고 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로자야, 안 돼. 비행기는 이미 출발했잖아. 멈출 수 없어. 로자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투발루를 보며 후회하고 또 후회했지.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 과연 로자와 고양이 투발루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로자와 투발루가 만나려면 지구가 그만 뜨거워져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로자와 투발루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